자, 앞에 보죠. 자, 오늘은 트리거를 알고 또 중첩 트리거도 있습니다. 어제 트리거, 싱글 트리거 하나 설명드렸고, 또 중첩 트리거도 테이블 3개 변하는 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맞나요? 네. 어제 3개 테이블 변하고 그랬던 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죠. 트리거는 말 그대로 방아쇠라는 영어 사전 의미입니다. 방아쇠 당기면 총알 빵 나가듯이 그거와 같이 얘는 테이블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다가 D, M, L 구문이 민씨가 네. DML 구문이 뭐가 있더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또 있잖아. 그다음 뭐야? 드롭. 드랍까지. 드롭은 아니. 또 있는데. 없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가 말한 게 맞아. 네가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안 서서 그렇지 뭐. 네. 자, 그래서 이 DML 구문을 우리가 트리거에 정의를 해 놓으면 말이죠. 어떤 테이블이 이제 여기에 인서트가 일어난다든 아니면 수정이 일어나든 데이터가 삭제가 되든 등등의 일이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이 테이블에 이벤트가 터져서 알아서 백에서 뒤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MySQL, DB에서는 오라클도 트리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트리거라는 거는 현업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든지 스토어드 펑션 그리고 또 뭐 테이블에다가 갑자기 뭐 인서트를 해봤는데 변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왜 변하지라고 원인 이유를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어떤 다른 테이블에 뭔가가 변화가 있더라. 뭐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가 된다든지 다른 테이블에 데이터가 수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또 같이 덩달아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나는 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인서트 했는데 딴 데 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테이블에 트리거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트리거 쪽을 디벼 봐야 돼요. 그래야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테이블의 DML문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이 딱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백에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부착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따로 뭐 프로시저나 펑션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뭐 콜 그리고 셀렉트해서 실행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의존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에 의존해 있어서 그 테이블 자체에 무언가 위와 같은 이벤트가 터질 때 얘는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애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혼자서 실행이 안 됩니다. 혼자서 실행이 안 되니 당연히 이 나온 매개 변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죠. 그죠? 맞잖아요. 뭐 실행돼야지 뭐 이 나온 매개 변수를 받아갖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울러 MySQL은 뷰도 가상 테이블이지만 얘는 배웠다시피 우리가 뭡니까? 셀렉트문의 결과적인 테이블이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제가 뷰의 가장 큰 용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하라 합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인서트 하라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죠. 그죠? 싱글 테이블에 한해서는.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무슨 용도로 많이 쓰라고 했어요? 다 까드셨나요? 수많은, 그래, 물론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해도 되지만, 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쓰는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쿼리를 우리가 한 방에 우리가 이제 이 뷰로 만들어 두면, 좋다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뷰나 뭐, 비슷한데, 그런데 뷰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보다는 규모 단위 크기에 따라서는 일단은 작다고 봐야죠. 규모가 작다고 봐야죠.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 트리거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지 간단한 예를 보죠. 예를 들어 A라는 테이블에 실수로 누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누가 그걸 지웠는지가 알 수가 없다. 근데 물론 모든 테이블은 통상적으로 중요한 테이블은 여기에 4번이랑 EMP NO랑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나 타임 스탬프를 이제 컬럼으로 둬서 그 작업을 했는 거, 뭐 딜리트를 했는지 업데이트를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이러한 컬럼들을 백에다가 줍니다. 백에다가 주고, 백이란다. 컬럼에다가 추가를 기본적으로 대다수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어. 그러면 이게 로고가 남아요. 원래 로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로고 테이블로 이제 누가 지웠는지 이동을 해 가야 되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실수로 누가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누가 그걸 지웠는지 만약에 로고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몰라요. 그죠? 맞잖아. 왜? 아무리 그 해당 테이블에 딜리트를 지웠다. 근데 거기에 로그 데이터하고 다 있다. 그 테이블에 같이. 보통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 자기 거 데이터 지우면 이 컬럼은 다 날아가잖아. 맞죠? 이 컬럼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데이터를 날리고 뭐 어떤 했는지 이러한 작업들을 했는지를 남겨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 로그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면 자 이때 트리거 A에 트리거를 A 테이블에 딱 부착시켜 가지고 딜리트가 된 데이터가 딜리트 된 후에 우리가 바로 트리거를 부착시켜 놓으면 딜리트라는 이 이벤트가 터질 때 어떻게 해라라고 줄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넘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A 테이블에 데이터가 지워져. 지워진 다음에 그 내용의 일부 중요한 내용을 추출해서 이 로고 테이블로 인서트를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는 거죠. 백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B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쉽게 누가 삭제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바로 찾아낸단 말이지. 요즘 다 그래 되어 있잖아. 로고 없는 테이블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 물론 일반적인 테이블, 흔히 있는 테이블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관련된 거 있죠. 예, 회사는 돈이다, 그죠? 예,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 회사기 때문에 돈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봐야 돼.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 누가 횡령하고 누가 지랄했는지, 그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음만 먹으면 트리거 잠깐 중지했다가 그래가지고 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마음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고 이제 횡령을 같이 하죠. 대다수가. 한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는 잘 안 하죠. 맞죠? 예. 잠깐만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을 누가 언제 어디에 어디서 삭제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러면 그거 맨날 여러분들은 대기 타고 있다가 아하 이거 터졌구나 보고 여러분들이 옮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미친 짓이잖아. 맨날 상주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죠? 뭐 재고 관리하려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트리거가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리거의 종류는 애프터 트리거, 비포 트리거. 말 그대로 애프터 트리거를 많이 쓰긴 해요. 많이 쓰는데, 자, 말 뜻대로 얘는 테이블에 이러한 이벤트가 터진 후, 그 즉시 일어납니다.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작업 후에 이제 딜리트가 됐다. 딜리트가 된 즉시 실행을 합니다. 비포 트리거. 얘는 뭐 비포니까 이전에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비중적으로 따지면 얘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트리거 문법은 이런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프로시저 만들듯이 크리에이트 트리거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트리거의 사용인데 이제는 애프터 트리거의 사용. 이거는 그 이벤트가 터진 후에 트리거가 실행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예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SQL DB 즉 고객 테이블 유저 TBL에서 입력된 회원 정보가 예를 들어서 종종 변경이 될 수 있잖아. 자기가 고객인데 유저 테이블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죠? 개명을 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지. 좀 규모가 큰 것들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있으면 그런 일이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누가 언제 그것을 변경을 했고 또 변경 전의 데이터는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때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록이 필요한 것을 테이블로 내가 바꾸겠다 이 말이지. 테이블에다가 쏴주겠다 이거지. 그게 바로 트리거고. 그리고 우리가 딜리트와 동일하게 테이블의 형태는 유지하되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 싸그리 잡아서 움푹 패듯이 데이터를 다 날리는 게 바로 트렁케이트다라고 했죠. 그죠? 이 트렁케이트는 딜리트하고 틀려요. 지우는 거는 똑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얘는 DML 문이 아니죠. 무슨 구문입니까? 에? 또 다 까문다. 효재야 뭐고? DDL이죠. DDL. 데이터 데퍼니션 랭귀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며칠째 하고 있죠? 아, 이제 귀에 따대기가 앉을 때가 됐지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트렁케이트는 그러니까 삽으로 움푹 패서 그냥 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행씩 지우지 않기 때문에 얘는 DML 문이 아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트리거를 작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움푹 패서 데이터를 이빠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삽으로 움푹 패서 던졌다. 그러면 그 안에 테이블에
행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움푹 패서 던졌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누가 지웠는지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체크 못하죠. 예, 체크 못하기 때문에 트리거를 작동 못 시킵니다. 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그널 SQL 스테이트 우리 이거 오류 처리할 때 한번 봤는데 45,000 나오면 자 강제로 우리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자바의 뭐하고 똑같아요? 그쵸, throw죠. throw는 throw new exception 하면 강제로 예외를 터주는 거죠. 예. throws는 나를 호출한 자식한테 예외를 떼넘기는 거죠. 예.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많이 쓰고 있을 거니까 다 알고 있겠지 뭐. 그래서 오류로 강제로 발생을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인서트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롤백을 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우리 속성 감시할 때 이전값, 이웃값, 뉴밸류, 올드밸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그거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약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삭제가 되든, 그러니까 DML 이벤트가 딱 일어나면요. 얘가 추가적으로 임시로 테이블을 잠깐 생성합니다. 그 생성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잠깐 생성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 DML 작업이 수행이 되면 임시 사용 시스템 테이블이고요. 이름은 new와 old in 시스템 db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테이블에 인서트 어떤 테이블에다가 값을 넣었어. 여기다가. 그러면 똑같이 인서트만 하면 똑같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뉴 테이블만 생성이 되죠. 인서트는 뭐예요?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잖아. 인서트는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이 자체가 뉴 테이블밖에 뉴 값이잖아. 맞죠? 예. 그래서 얘는 잠깐 뉴 테이블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거쳐서 일로 들어온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뉴 테이블에 실려서 있다가 이 형식이 알맞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커밋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얼마든지 요까지가 딱 우리가 이제 오라클에는 있는데요. 이게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딱 이렇게 지점을 마련하고 롤백을 시켜버립니다. 요 테이블에서 물리적으로 일로 안 때려 넣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는 뭐예요? 삭제를 하죠. 그건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잖아.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DB에서 날아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애는 이미 들어와 있는 값이기 때문에 올드 테이블이죠. 맞나요? 예, 올드 테이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체크를 해서 지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면 다시 롤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업데이트 할 때는 new하고 올드 테이블 둘 다 생성이 되겠죠. 왜? 내가 어떤 A라는 테이블에 50이라는 값을 줬어. 그런데 이 값을 내가 60으로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new 테이블에 들어오는 값은 얼마? new 테이블에 들어오는 거 얼마냐고. 60이죠. 올드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 50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업데이트 시에는 new하고 old 테이블이 둘 다 생성이 된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수정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맞죠? 예.
자, 그래서 before 트리거의 사용. 얘는 테이블에 변경이 가해지기 전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before 트리거의 좋은 활용 예는 before insert 트리거를 부착해 놓으면 입력될 데이터 값에 미리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성능으로 우리가 확인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야 돼. 이렇게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 혹은 세 자리, 세네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나 앱에서 전송을 누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하든지 간에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버리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비포 트리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굳이 하자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생성된 트리거 확인은 show trigger from SQL DB, drop 트리거 이렇게 하면 자, 트리거가 날아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 개념에서 한 테이블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자, 다중 트리거는 멀티플 트리거라고 하고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트리거가 부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테이블에 이 A라는 테이블에 애프터 인서트에 대한 것만 애프터 트리거로 내가 정의를 해놨다. 그럼 그냥 그거는 일반 트리거, 싱글 트리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서트 트리거, 딜리터 트리거 2개 이상, 업데이트 트리거까지 이렇게 정의를 다 해놨다 그러는 거에 하나의 테이블에는 다중 트리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재고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죠. 만약에 이렇게 이게 물품 테이블이 어제 제가 설명했던 재고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트리거가 또 다른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시스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재고 창고에서 생산이 됐어. 생산이 되면 그러면 구매 테이블에서 이렇게 생산이 됐어. 이거는 구매하고 배송이네요. 그러면 구매 배송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려고 이제 오더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면 저의 회원 정보와 같이 나의 주소와 함께 기타 메시지와 등등과 함께 구매 테이블에 그 회사 구매 테이블에 담길 겁니다.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가 되는 거죠. 구매 테이블에서.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구매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인서트가 되면 인서트 트리거라고 정의를 해놓고 얘가 해야 될 일은 물품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남은 개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재고 테이블에 100개 있는데 내가 10개 신청했어. 그럼 오더 들어갔으니까 얘는 90개로 바뀌어야지. 맞나요? 정상이잖아. 그래요. 맞죠? 그런데 90개가 됐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거 인서트 트리거 하나 발생했고 여기서는 지금 또 업데이트가 됐죠.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10개가 여기에 실려야죠.
배송 테이블에. 내가 구매한 게 아닌가요? 맞잖아. 여기 인서트 트리거가 얘를 업데이트를 시켜버리고 그러면 100 빼기 90, 10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0이 이전 올드 밸류잖아. 그죠? 올드 값이고 그 다음에 10이 뉴 밸류로 이제 뉴 밸류 값으로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100 빼기 10을 하면 90이 나오죠. 그 90이 뉴 밸류죠. 맞나요? 예. 그 뉴 밸류가 이제 갈아치우고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럼 나머지 10개는 얘가 다시 어디다가 배송 테이블에다가 인서트 트리거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네.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트리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 트리거 안에다가 배송 테이블에 이 10개에 대한 물품의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이거를 보고 택배 기사 아저씨가 들고 와서 배송을 해줄 거 아니야. 출력을 해주고 송장 출력해가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바로 하나의 트리거가 또 다른 트리거를 발생을 작동을 시키는 것이 중첩 트리거다. 그런데 이 중첩 트리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제를 들어서 2개 정도만 2개의 이것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막 4중, 5중 트리거까지도 있어요. 막 트리플, 쿼드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구매 테이블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오더가 들어왔어. 그럼 재고에서 빠질 거고 재고에서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이거고 이거는 물품 테이블이고 그럼 재고에서도 또 빠져야 돼. 재고 테이블. 그죠? 그리고 또 창고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회사에는 창고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창고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들을 또 빼줘야 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이런 걸 짤라 그러면 프로그램 DB로 트리거를 짤라 그러면 회사의 뭡니까? 생산 구조와 그리고 제품 창고하고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속속들이 자기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짤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HR 인사 쪽을 담당을 하게 되면 HR 부서의 담당자보다 훨씬 더 프로세스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처음에는 배워요. 배우지만 이제 자기가 좀 더 공부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얘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얘를 누를 수가 있어. 지식으로 누를 수가 있다고. 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거 아닙니까? 프로세스도 모르는데 프로그램 어떻게 짜? 안 그렇습니까? 물론 자체 개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 해가지고 이제 한다 그러면 개발하는 솔루션이 있는 업체는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비슷합니다. 대다수가. 왜? 이 솔루션 업체도 가보면 전부 다 개발 1팀, 개발 2팀, 개발 3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총무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환경팀도 있고 많아요. 거기도 큰 데로 가보면. 그러면 그런데도 분명히 이러한 ERP를 쓰게 돼 있다고.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다 개발팀은 개발에 집중하는데 이제 따로 이제 전산팀 이제 관리팀이라고 또 이제 전산관리팀이라고 또 있어요. 규모가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이제 또 개발은 안 하고 유지보수 메인터넌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아야 되고 아울러 또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도 어차피 해당 프로세스를 모르면
고객의 요구사항, 니즈를 분석을 못하면 절대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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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트리거에 대한 작동 순서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예, 볼 필요 없고요. 자,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트리거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끝나고 내일은 그 이제 대용량, 그러니까 DB에다가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올리고 또 동영상도 다운로드도 받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봐야죠. 그죠? 예. 그런 것도 한번 내일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타 강좌로 그런 것들은 뺄 테니까요. 기타 강좌로 빼고 일단 본격적인 우리가 MySQL 수업의 이론적인 부분은 이걸로써 마무리 짓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